이 땅에다가 자꾸 비료를 좋은 비료를 주는데 양분을 투자를 하는데 투자한 만큼 효과가 안 나와요. 안녕하세요, 코리아아그로입니다. 왜 영상의 농가부는 좋은 비료를 사용했는데 효과가 안 나왔을까요? 이러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 포장의 경우는 경사가 아래로 진 상태에서 염류가 계속해서 위쪽 부분에 쌓이게 되고 그로 인해서 양분과 수분이 제대로 흡수되지 못하는 경우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비료를 줘도 생육이 제대로 되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제 여기 보시면 이끼가 낀 것을 볼 수 있는데 표층에 염류가 많이 쌓여 있다는 걸 이제 의미하고 있고요. 이처럼 노지에서도 양파나 대파, 감자 등 비분을 많이 요구하는 작물 아니면 퇴비나 비료를 너무 많이 살포하는 경우에 표층으로 염류가 집적되면서 생육이 제대로 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땅에 지금 프레자를 쓰기 전까지는 생육이 부진했는데 프레자를 쓰고 난 이후부터는 이런 새로운 잎들이 뚝뚝 밀려. 그러니까 갑자기 염류가 이제 해소되면서 양분 흡수를 잘하니까 양파가 생육이 좋아진 거죠. 양파 농가분께서 사용하신 제품이 바로 이 프레잘이라는 제품인데요. 보통 염류가 높은 상태에서 양수분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하는데 프레잘은 염류가 높은 상태에서도 양수분의 흡수를 더욱 증진시켜 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염류 문제로 흡수하지 못했던 양분과 수분의 흡수가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 씨가 좀 높은 상태에서 순이 제대로 뻗지 못한 상황이었나요? 네. 요게 이제 거의 나가지도 못하고 거의 정체되어 있는 분위기였어요. 정체. 그냥 딱 10마디가 나갔는데도 뭐 한 10cm도 안 나갔는 거예요. 거의 보통 이제 망에 거의 10마디 이상이 나가면은 한 4, 50 정도는 나가줘야 되는데 거의 뭐 바닥에 붙어 있다고 봐야죠. 그러다가 이제 프레자를 이제 넣으면서 구입해가 넣으면서 이제 순이 이제 조금씩 더 이제 물 관리 잘 하니까 나가는 거예요. 방금 보신 것처럼 역시 노지보다 하우스 재배는 더욱 염류 집적이 심한데요. 우리나라 하우스 시설 재배의 55% 이상이 염류에 의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하니 그만큼 염류에 의한 수확량이나 품질 감소 문제가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염류 문제로 인하여 생육이 안 좋아지면 자꾸 비료나 어떠한 영양제를 이제 더욱 살포하게 되는데 이는 염류 해결은 어려운데 농비는 더욱 올라가고 오히려 염류는 더 쌓여가는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막 이럴 때 진짜 엄청나게 농약사에다 쫓아가고 전화해가지고 착항 이래요. 그래가지고 비료마다 어떠한 해결책을 좀 보셨었나요? 비료만 자꾸 넣은 거죠. 비료만. 비료 넣으니까 지금까지 이씨가 이렇게 11년 된 토양에 이씨가 이렇게 자꾸 쌓여 축적되고 이렇게 해결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프레자를 만나가지고 그것도 맞아요. 이제 올해부터 프레자를 여니까는 뭐 지금까지는 잘 나가더라고요. 몇 년 동안 쌓인 염류를 어느 한 가지 자재만으로 뚝딱 제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 자재가 있다면 염류로 고생하시는 농가분은 없으시겠죠. 보통 염류가 높으면 우선 깊이 가리를 하거나 그래도 해결이 안 되면 담수를 한다던가 또 객토를 한다던가 아니면 수단그라스 같은 제염 작물을 기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해결 방법과 함께 예방을 위해서 염류를 다시 집적시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토양 분석을 통해서 퇴비와 비료의 적정 시비를 통한 노력이 제일 중요하겠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농가분들께서 작기 중간에 염류를 낮추는 작업을 할 여유를 갖는다거나 토양 분석을 매번 실시하고 적정 시비를 하기가 쉽지만은 않은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즉 토양 속의 염류 집적은 이제 완벽하게 해결하기가 어렵고 염류 집적 제거가 어렵다면 이 프레잘로 작물에게 염류에 견디는 힘을 길러줄 수 있습니다. 염류가 이제 높다고 하면은 그때 보통은 어떻게 처방하셨어요 그동안은? 처방에도 염류는 그게 없어요. 그 뭐 그냥, 있잖아요 뭐 내려가지도 않고 올라가요. 부식산을 뭐 관리한다든가 뭐 어떠한 그렇게 여도 효과 없어요. 부식산 드셔도 효과 네. 없었어요? 펄빅산도 여보고 했는데 펄빅산도 똑같이, 넣고? 네, 과연 여봤는데 뱅 이 씨는 요 토양에서 저 간이로 찍어 보니까 2.0에서 뭐 3.5까지 계속 왔다 갔다. 그리고 여기 저것도 였어요. 염 때문에 염 푸는 거. 지금 기존의 제품들은 프레잘 빼고는 다 염을 푸는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것도 였는데 효과를 못 뭐 보셨어요? 낮아지는 거나 그런 건 네네. 없어요. 순간적이에요. 아, 그래서 저는 순간적인 거는 필요 없고 네네. 얘를 이제 우리가 바닷물에서도 쟤들 같은 경우는 커 나가는 것들이 있잖아요. 식물. 네네. 그런 식으로 작물도 염을 극복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지. 작기가 길잖아요. 예, 예. 최소한 뭐 6개월에서 짧게는 뭐 3개월을 가는데 염을 극복해주는 제품이 중요한 거지. 염을 푸는 제품은 순간적이에요, 순간적. 순간적으로 풀지만 다시 또 금방 올라오잖아요, 염이. 네. 예. 어차피 관행적으로 비료는 계속 들어가야 돼. 네네. 네. 그래서 이제 극복해주는 게 음. 프레자리니까 그만큼 뭐 잘 가니까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는 거죠. 프레자를 보면 칼슘이 함유되어 있고요. ESSR이라는 이제 신물질이 들어있는데요. 칼슘은 기본적으로 치환작용의 원리로 염류를 일시적으로 씻어주는 역할을 하고, 이 ESSR이라는 이 물질이 식물에 공급됨으로써 염류에 강한 내성을 갖게 만들어줍니다. 프레자를 250g을 물 500에 녹여서 감지했습니다. 몇 시간 정도? 1시간 정도요. 쿨러로. 쿨러로, 예, 요 쿨러. 1시간. 살포 방법을 보면 기본적으로 관주를 하셔야 되는데, 방금 영상처럼 관주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2000배로 희석하셔서 스프링클러를 이용하여 관주하듯이 살포하거나, 관주가 어렵다면 포기마다 조루 관주하셔도 좋습니다. 사용 방법을 보면 관주 시에 200평당 한 200g 정도를 관주하시면 되는데요. 염류의 내성을 갖게 해주는 지속 효과가 한 달 정도 가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만 사용하시면 되고요. 다만 염류가 심한 경우에는 2-3주 간격으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더욱 효과적으로 사용하시려면 어떠한 염류 피해가 눈으로 보일 때보다는 미리 사용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본포에 들어가기 전부터 프레자를 적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즉 피해를 받기 전 미리 예방 접종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프레자를 물에 2000배 정도 희석하셔서 본포 들어가기 2일 전에 포트에 관주 처리하시면 염류에 강한 식물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염류 제거가 아닌 염류에 견딜 수 있는 특수제 프레자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우리나라는 가축분 퇴비 및 부산물 비료를 친환경 비료로 권장하고, 퇴비는 많이 주면 좋은 것으로 잘못 알려져 생각 이상보다 훨씬 많은 양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 비료의 사용량을 예전보다 줄여도 염류의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 토양에 알맞은 적정량의 시비입니다. 저희 코리아그로는 항상 농민 여러분의 성공 농사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